안녕하세요. 팀 포레스트의 발표자인 칸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팀의 역할 배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구성원들의 역할입니다. 백엔드 구성원들의 역할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RG 라이딩 이스 굿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라이딩 모임을 개설 및 참여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입니다. 최근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관심과 달리 숙련 정도에 따라, 자전거 종류에 따라, 루트에 따라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임을 갖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기존 서비스의 경우 쉽게 모임을 모집하기도 원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RG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자전거 커뮤니티의 경우 일일이 글 양식을 작성해서 모임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딩 주최자는 일일이 빠뜨린 사항은 없는지 체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라이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RG의 경우 위와 같이 작성자의 경우 주어진 폼에 따라 빠르고 간단하게 모임을 개설할 수 있고 참가자의 경우 통합된 필터 양식에 따라 원하는 모임을 쉽게 찾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RG는 기존 레거시 커뮤니티에 비해 위와 같은 강점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작동은 뒷부분에서 시연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시연에 앞서 저희 팀이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발하였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파트 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론트백과 상관없이 팀 전체에 공통되는 협업 방법 및 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너블을 통해 이슈를 발행했고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진행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했습니다. 노션을 이용하여 문서화를 진행하고 API 문서와 유저 스토리 등을 이용해 효율적인 소통을 수행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슬랙을 이용해 비동기적 소통을 지향했고요. 긴급한 사안의 경우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백엔드 파트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스택은 위와 같았습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로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슈 단위로 제너브에서 브랜치를 생성하고 작업 이후 PR을 날립니다. GitHub 액션을 이용한 CI/CD 워크플로우를 통과하며 리뷰에서 어프로브를 받은 후 PR을 머지합니다. 릴리즈 브랜치의 통합된 내용이 빌드된 다커 이미지를 EC2 서버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배포가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습니다. 슬랙과 연동하여 PR 및 머지 과정이 발생하면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로딩되었을 때 500 에러가 발생했을 때도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별개로 서버에서 발생된 에러 데이터의 경우 로그 파일을 남겨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와 달리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공통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이기에 유지 복수하기 쉽고 협업하기 좋은 코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패키지 및 프로젝트 구조에 있어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도입하였습니다. 또 도메인 주도 개발 방법론에 따라 JPA의 인베더블을 이용해 거대 엔티티의 로직을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쪼개서 관리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 라이딩 참가, 라이딩 취소가 발생했을 때 라이딩 리더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실시간 알림을 구현할 기술 후보로 화면과 같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서버 센트 이벤트 SSE 방식이었는데요. SSE를 선택한 이유는 클라이언트 서버 간 양방향 통신이 아닌 서버 클라이언트 단방향 소통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었고 또한 기존 HTTP 프로토콜에서 동작하는 SSE와 다르게 웹소켓을 사용할 경우 WS 프로토콜에 대한 처리와 실시간 세션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발 복잡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다음 프론트엔드에 대한 설명과 시연 영상은 저희 팀의 매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게 된 유승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의 기술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요 기술 스택은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돔이 있으며 스타일과 코드 컨벤션을 위해서 이모션, MUI, ESLint, 프리티어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엑시오스와 리액트 쿼리를 활용하였으며 전역 상태 관리로는 리코일을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이벤트 활용을 위한 이벤트 소스 폴리필, 그 다음에 시간 포매팅을 위한 데이JS, UI 컴포넌트 테스팅을 위한 스토리북, 그다음에 원활한 폼 컨트롤을 위한 리액트 훅 폼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와이어프레임은 피그마를 통해서 제작하였으며 피그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와이어프레임을 활용하여 피처 리스트를 산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플로우를 작성하여 개발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통 컴포넌트의 경우 MUI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MUI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의 경우 개발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점이 있었고, 디자이너가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용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UX UI를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UI를 선정하였다고 해서 MUI를 단순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의 예시들처럼 저희에게 맞게 MUI 컴포넌트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프론트의 구조는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저희 RG의 배포는 엘리 파일을 통해서 배포했으며 카카오 OS, 주소 API, 지도 API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론트 팀의 협업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자신이 맡은 기능에 따라 이슈를 생성하였고, 생성한 이슈의 번호를 따서 브랜치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치의 네이밍 컨벤션을 지키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능 구현 완료 후에는 내용을 정리하여 PR을 올렸고, 상호 코드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단 한 명 이상이라도 PR 어프로브를 하지 않는다면 메인 브랜치로 머지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론트 파트를 마치고 다음으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크게 캐러셀과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르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배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하지 않았을 시에는 저희가 디폴트로 설정한 카테고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설정되게 됩니다.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 로그인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원래는 사용자 추가적으로 입력창이 뜨는 게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딩 찾아보기입니다. 라이딩 찾아보기 버튼을 통해서 클릭하게 된다면 라이딩 조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라이딩 리스트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딩 리스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회하기 위해서 무한 스크롤로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필터들을 구현하였는데, 필터의 종류는 총 4가지로 구현하였습니다. 전부 종류, 모집 상태, 레벨, 시군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부 종류를 이렇게 클릭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제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체리피킹할 수 있도록 필터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러한 리스트들을 리셋하고 싶어 한다면 리셋 버튼을 통해서 리셋을 할 수 있게끔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드를 클릭하여 라이딩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라이딩 디테일 페이지는 그의 상단에는 썸네일, 그다음에 라이딩 제목, 그다음에 라이딩 리더, 즉 개설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밑에는 라이딩 개설 시 입력한 정보를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에게 보다 더 좋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여 출발지 정보를 제공하였고, 경로를 화살표를 통해서 보기 쉽게 정렬을 했습니다. 또한 섹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탭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부가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언제나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고정이 아닌 사용자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딩 디테일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댓글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직접 달 수도 있고, 위의 댓글들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하면, 어제 제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는 저만이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답글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 댓글을 수정할 수도 있으며, 댓글을 삭제할 수도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알람 기능과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잠시 화면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 리더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라이딩 포스트에 대한 라이딩 리더입니다. 따라서 참여하기를 이 신청자가 누르게 된다면 얼트 모달이 뜨게 되고, 이 얼트 모달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스낵바를 통해서 라이딩 신청 상태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띄워주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만약에 참가 완료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라이딩 리더에게 알림이 자동으로 가도록 구현하였고,
이 알림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는 이 알림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라이딩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사용자와 참여 인원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을 디세이블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딩 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개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폼들로 이루어져 있고 프론트 단 밸리데이션이 적용되어 있어 아무 사항도 입력하지 않고 만약 필수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서밋을 누르게 된다면 에러 메시지를 뜨면서 필수 입력 사항이라는 정보 혹은 24시간 이용 가능이라는 부가적인 정보를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딩 개설 시연을 위해서 빠르게 라이딩 폼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코어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아래 칩 형태로 딜리터블 가능한 칩 형태로 제공이 되며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쉽게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존재하며 상관없음을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전거 종류를 중복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주소 API를 연동하여 주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를 카카오맵하고 또 연동을 해서 카카오맵으로 표현하여 주었습니다. 네, 사용자는 섹션을 여러 가지고 예를 들어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섹션을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각 섹션에 사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자, 같이 사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대로 서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라이딩 디테일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여기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만든 라이딩 페이지에서는 글 수정과 글 삭제를 통해서 글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간략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매너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너 점수는 추천, 비추천을 통해서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는 나의 라이딩 내역을 통해서 나의 예정된 라이딩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 라이딩을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만든 라이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라이딩 여기 탭을 통해서 신청 취소를 여기서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지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평가 탭으로 들어가게 되고 평가를 클릭하게 되면 참여한 유저에 대해서 각각 비추천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처음에 입력한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한 줄 소개를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시작 연도나 아니면 기타 변경하고 싶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유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저를 이렇게 클릭했을 경우 유저 페이지로 넘어와 이 해당하는 유저의 레벨과 매너, 그다음에 한 줄 소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내부 파일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마이 페이지 클릭 시 로그아웃을 통해서 로그아웃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RG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